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이고요. 오전 3시 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비트가 계속해서 특정 방향성으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웃긴 말이긴 하죠. 왜냐면 계속 11월부터 뭐 방향성 나온다며 뭐 11월 초, 중, 말 됐는데도 또 뭐 12월까지 방향성을 보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시장이 그렇잖아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지금 하단, 횡보 하단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뚫릴 경우에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깨지는 거고, 이게 잘 지켜줬다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다시 되찾으면서 연말 불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한 방향성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굉장히 큰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또 언제든 그게 역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시각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뭐 연말 불장 간대, 그거를 뭐 한 3분기 4분기에 말했어. 근데 이제 중간에 그걸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안 갔어.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중간에 규제들이 얼마나 많았어. 중간에 어떤 이런 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은 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딱 들어놓고 너가 그런다며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 막, 특히 이제 좀 종교 방송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따르시는 거는 조금 내 돈을 지금 남들 한마디에 올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제 의견도 제가 최근에 이제 현금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긴 하죠.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만 봐도 진짜 필사적으로 56,000, 55,000 이 구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가 뚫리면 조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게 마치 보시면 5, 6, 7월 이때 하락장의 바닥이 딱 28,000에서 32,000 구간 딱 여기 사이였거든요. 여기 이 하단 박스를 잘 지켜주고 반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55,000에서 58,000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구간을 잘 지켜준다면 언제든 연말 불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현금이 거의 없어요. 현금이 거의 뭐 5% 미만. 그러니까 원화도 저는 없고 달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이 거의 95%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먹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제 코인들에 대해서 상승했던 그 분을 현금화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할 익절로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물론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큰 충격이나 어떤 제가 판단하는 어떤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다면 중간에 한 번에 이렇게 딱 현금화를 갖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금화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금화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내가 가진 코인의 뭐 몇십 프로, 50% 이상을 갖다 팔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준의 현금화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소액씩 하시고 분할 매도. 저는 매수할 때는 오히려 조금 한 방에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분할 매수를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분할 매수는 저는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매도할 때는 한 번에 잘 안 하고 좀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좀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게 보시면은 매도에 좀 약해요.
제 스스로가 매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매매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매를 작년 9월에 좀 크게 했고, 그리고 올해 1, 2월에 좀 크게 한번 했고, 그리고 올해 5월 떡락전 그때 한번 올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6, 7, 8월에 매수를 크게 했었습니다. 지금 벌써 해봤자 4번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매매를 하는 게, 물론 중간중간에 잦은 매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액 이런 것들은 좀 하겠죠.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나 좀 매매했어 이렇게 하고 판단할 만한 게 4번 정도? 그래서 이제 매수하고 나서 존버하는 느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매도 측면에서는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매매를 자주 안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 바이낸스에 보통 많이 납두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에다 보통 이 바이낸스 언으로 예치를 좀 시켜놔요, 저는. 근데 이 예치가 보통 뭐 30일도 있고 60일짜리도 있는데, 30일짜리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솔라나로 갔다가 30일로 예치를 시켜둬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예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솔라나 지갑에 뭐 한 10,000개가 있어. 그러면은 솔라나를 갖다가 10,000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개 예치해둔 다음에 일주일 뒤에 1,000개, 그리고 일주일 뒤에 1,000개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러면은 내가 찾고 싶어도 이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1,000개씩 그냥 매주 이렇게 이자 충분히 받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또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개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믹스를 제가 2,000원에 사서 뭐 28,000원에 팔았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제 기준에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좀 오래 들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코인이란 말이에요, 성격상.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코인이라고 뭔가 판단되기에는 아직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밈코인이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상승을 해도, 혹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붐업이 돼서 많이 올랐어, 조금 더 갈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먹고 현금화를 바로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현금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28,000원에 팔았으면은 어쨌든 14배잖아요. 지금 벌써 14배면은 제 기준에 그냥 잘 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5,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14배를 먹기 위해서는 7만원에 매도를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위믹스가 지금 7만원까지 가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 평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 팔았다라고 생각되면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막 5,000원, 만원에 산 사람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뭐 저 새끼 뭐 벌써 파네, LI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평단가라든지 뭔가 포트폴리오 비중 대비 뭐 얼마를 투자했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제가 꿀리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는 사실 솔라나를 지금 한 800달러까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불장이 온다 그럼 800달러까지 가. 그러면 800달러까지 갔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한 250달러에 올매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800달러에 못 팔았잖아. 그럼 그게 과연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쉽긴 하죠. 그 몇백 달러가 얼마인데 그게. 근데 제 평단가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라나를 한 뭐
뭐 한 40, 50, 60, 70, 80, 90, 100달러에 사가지고 800달러에 매도한 사람이랑 제 평단가로 250달러에 매도한 사람이랑 누가 승자예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물론 제 평단가로 800달러에 매도를 때린 사람이 승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진짜 바닥에서 해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추세 안에서 바닥을 잡는 그 가격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매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투자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언제 뭐 얼마의 평단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아발란체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150달러 정도 찍고 지금 조금 잠깐 조정인데, 아발란체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지금 11월 말이죠. 근데 이 구간 5월에서 8월 구간, 이 구간으로만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뭐 한 15달러로만 잡아도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고, 솔라나 한번 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한 30달러 평균으로 잡아 또 뭐 7, 8배, 혹은 뭐 폴카닥 같은 경우도 뭐 한 15달러 했을 때 뭐 4배, 3배, 4배. 이거 말고도 팬텀, 제가 좀 추천드렸었던 레이어 1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 거의 다가 뭐 한 10배에서 많게는 뭐 엄청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 매수 시점이 중요한 거지,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진짜 자율적으로 해도 언제 나가도 이거는 진짜 웃는 거 아닌가? 루나 같은 경우도 뭐 6달러, 7달러만 기준으로 잡아도 거의 뭐 9배, 7배, 8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이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10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까지 그 17년 불장이라든지 올 초 불장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만에 막 10배 이렇게 가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한 3달, 4달, 5달 동안 10배, 이것 또한 충분히 지금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 현금화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덜어내시는 습관도 좀 길들이셔야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여전히 연말 불장에 대한 그 희망을 아직 꺼트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을 한번 가져오려고 했는데 딱히 그건 없고, 지금 시장이 조금 횡보 중이라서. 일단 렉트 캐피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 초록색 박스에서 횡보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약간 횡보 구간, 근데 이제 아래 채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56,000, 57,000 정도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좋고, 이게 지금 매도가 은근히 좀 나와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를만 하면은 쫙 내리고, 오를만 하면 쫙 내리는 식으로 윗꼬리가 엄청 나오죠. 보시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아랫꼬리가 많이 나오는 형태로 매수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봤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조금 매도를 굉장히 세게 누르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죠. 이게 지금 결국 내리고 내리다가 뚫릴지
방어하다가 뭐 청산 다 하다가 갑자기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전히 이제 상승 모멘텀 아직 길게 봤을 때 꺼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기영 대표의 이제 온체인 분석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비트가 조금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하락 구간마다 보시면은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거래소 물량이 거의 동이 나면서 매도 압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잘 했었는데, 이게 조금 하락하는 이걸 봤더니 물량이 조금씩 들어왔었다. 이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실현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한쪽에서는 또 받아먹는 물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지선만 잘 지켜준다면 여전히 분위기는 막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괜찮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현금화를 조금씩 한다고 해서 뭐 크립토 마켓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좋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전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애니모카 런치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한번 진행했었는데, 이거는 얘네들은 바우처를 판매를 합니다. 바우처를 판매를 해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프로젝트의 이제 토큰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셔서 이제 KYC라든지 이런 거 바우처 구매, 매매 시간 잘 지키셔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저번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됐었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별로 P2E 프로젝트들을 이제 쭉 나열을 했네요. 봅시다.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이제 초창기 플랫폼으로서 퍼스트 무버로서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제 이더리움이 어쨌든 메인이고, 이제 레이어 2 최근에 이제 폴리곤이라든지 이뮤터블 X 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있고요. 그리고 패러렐도 있네요. 패러렐 있고, 뭐 일드길드 게임, 길드 오브 가디언이나 뭐 일루비움이나 뭐 가짜 언체인드 같은 경우는 뭐 이뮤터블 X에서 돌아가죠.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약간 좀 뭔가 온라인 게임이라면, 약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약간 모바일 느낌인가? 약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소형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도 뭐 크립토 마인이라든지 최근에 뭐가 있나요? 또 뭐 사이볼도 있고요. 뭐 달라니아라든지 스플린터랜드, 바이너리 X, 사드 있고요. 마이디파이 팻이라든지 뭐 스킬도 있겠죠. 스킬 같은 애들은 안 나와 있네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왁스 요즘 좀 핫하죠. 왁스도 있고, 솔라나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임은 아직 없어요. 계속해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오롤이라든지 스타 아틀라스 또 열심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죠. 스타 아틀라스나 오롤이 같은 게임들이 좀 대박이 난다면 솔라나 체인에 조금 더 빛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고 조금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죠.
이것처럼 뭐 가짜 언체인드나 길드 오브 가디언즈 이런 애들도 게임 계속 개발 중인데, 뭐 실제 인게임 플레이 영상 보시면은 진짜 괜찮아 보이는? 뭐 보이는 걸로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이낸스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거 말고도 하모니에서 이제 그 디파이 킹덤, 이것도 핫하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디파이 쪽이랑 연계되는 P2E 프로젝트이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오스에서 이제 블랑코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블랑코스 있고요. 테라에서 이제 더비스타즈, 요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제 디레이스랑 비슷한 약간 경마 이런 건데, 테라 쪽이 조금 더 큐티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클레이튼에서는 이제 보라, 카카오 이제 편입됐죠, 최근에.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클레이튼 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클레이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위믹스 자체 플랫폼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라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테라처럼 나오는 그런 행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업비트에서도 NFT 마켓플레이스가 열렸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와, 이게 타이어 예전에 받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이런 것들 다 챙겨 놓으시라고. 폐타이어가 하나가 몇백만원 한다, 안 믿으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되고 있고, 와, 이게 실제 중고차 값이에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 자전거보다 비싸.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뭐 실제 오토바이 값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 그니까 이 정도 뭐 싼 거 아주 싼 거 이 정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쪼가리가 뭔지, 물론 이것들을 뭐 갖다 주면 뭐 작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쪼가리가 뭔지 이렇게 비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저도 NFT를 하긴 하는데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립토벌브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일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거 제가 좀 이따 댓글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해서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 될 거니까 읽어보시는 거. 어제도 이제 글래스노드 이제 분석 자료 하나 올렸었는데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김프 같은 경우 여전히 5%대 맴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세우는 편이냐면은, 현금화를 대략적으로 어쨌든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와중에 현금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현금화 하자마자 상승이 멈출까요? 자, 반대로 하락하는 동안 내가 현금화를 하게 되면 내가 현금화를 하자마자 하락이 멈출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추세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액션을 하자마자 딱 바뀐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월에 현금화 할 때도 그 떡락 전에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떡락 전에 현금화를 해놓고 더 올랐어요, 제가 팔았던 코인들이. 근데 이제 그 떡락의 이제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구간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비트를 한 6만 이게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막 6만 5천에 익절을 했어. 그럼 이게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한번 다시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너무 끝까지 욕심을 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 예를 들어 솔라나를 내가 한 240에 익절을 했어.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26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20달러의 갭을 내가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259.9달러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솔라나?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 입절을 하고 나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코인들이 이제 과열이 됐을 때 조정이 온단 말이죠. 계속 뭔가 목이 메이네요.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조정이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존버를 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매수해놓고 그 코인이 상승하기만 기다리는 게 존버가 아니라 내가 매도를 해놓고 현금으로 이 코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 그러니까 상승 관점에서든 하락 관점에서든 존버는 있어요. 단순 내 포지션이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라나래. 코로나 때도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코로나 이슈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다. 그 이슈를 가지고 떡락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 떡락 때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승자였을 텐데 그렇게 존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변수는 굉장히 크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잘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2017년, 2018년 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18년 기준으로 하락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상승할 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를 하루 만에 점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굴골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60,000달러, 70,000달러, 8만, 9만, 10만에서 갑자기 막 2만, 3만 달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보셨다시피 근데 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최근에 이 하락을 겪으셨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5월 18일 한번 하락장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6만 부근에서 하락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또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처럼 갑자기 6만에서 28,000까지 수직 하강하진 않아요. 이게 스캠이 아니기 때문에, 스캠이면 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2018년에도 비트코인이 하락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락할 때 이렇게 현금화를 해놨다, 대충 이쯤에서 현금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2,500만원에서 현금을 했어. 그러면은 2,500에서 2,800, 2,900까지 가는 동안 분명히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플 거고, 좀 속이 쓸 수 있어. 나 현금을 너무 빨리 했나? 뽀모 오는데 다시 살까? 근데 이제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현금을 했다, 적당히 먹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조정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조정이 굉장히 좀 세게 왔어. 좀 패닉셀이라고 느껴질 만큼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고, 막 인터넷에서 막 우리 그런 짤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부수고 막 라면 냄비 없고 막 무슨 세면대 부수는 짤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매수를 굉장히 이거 맞아? 라고 싶은 시점에서, 물론 올인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나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고 나서 반등을 먹는 겁니다. 반등이 굉장히 짭짤합니다. 반등이 50%나 되기 때문에 반등을 먹고 재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반등이 찐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30-40% 이상 하락을 할 경우에는 당분간 그 하락 기조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큰 하락이 빅숏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반등 먹고 또 큰 하락
반등 먹고 요 정도 중간에 또 좀 기다렸다가 좀 많이 떨어졌어, 좀 반등 먹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표가 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지만 이 공포에 매수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냐,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현금으로 내가 초기 IEO, IDO 혹은 뭐 런치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참여를 하셔야죠. 현금화를 했다고 해서 코인리스트 IEO 진행 안 할까요? 거기서 나온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 또 뭔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락장에서 나와요. 왜냐면은 작년 말, 한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 엄청난 저점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하락 때 진짜 보석을 찾기 쉽기 마련입니다. 쉽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올 상승장, 무지성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가치 판단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밈코인들이 오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좋은 코인들은 하락장에서 진짜 열일을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천천히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오히려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을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또 뭐 적당히 한두 달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다가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뭔가 요즘 방송이 어제부터 갑자기 제가 약간 하락에 대한 걸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설정하는 기준, 상정하는 기준들에 의해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더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비트코인, 저도 아직 코인 많아요. 저 아직 현금화 안 했습니다. 거의 진짜 이제 완전 저 달나라로 갔던 것들만 이제 100% 현금화를 했던 거고,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저 아직 솔라나 많고 비트도 있고 뭐 루나도 있고요, 뭐 미나도 있고요, 폴카닷도 좀 있고요.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반토막 나도 우리 많이 먹은 건데 뭐 그죠? 연말 불장이 온다면 또 제 뷰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제 대응은, 포지션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갑자기 흡성을 해, 진짜 갑자기 흡성을 하면서 비트 막 도면수가 막 올라, 막 50, 60 이렇게 올라, 다른 알트코인들 다 나락을 가, 그러면은 저 알트코인에 올인합니다. 현금화 했던 거 다시 다 집어넣고 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시장 상황에 의해서 제 포지션이라든지 관점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얘기 재밌다. 이게 약간 제가 최근에는 뭔가 이런 자료들을 막 이렇게 가져오려고 좀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저의 이런 얘기들과 어떤 저의 생각들을 더 말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디움에서 지금 이제 디파이랜드 이거 엑셀레이터 진행하니까 뭐 레이 토큰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해보시고요. 제가 IDO 이런 것들 계속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당첨 안 된다 만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추첨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막 민팅 이런 거, 혹은 지갑 사용, 아니면 뭐 웜홀이라든지 뭐 덱스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브릿지, 이런 것들을 진짜 한두 번씩이라도 써보는 게 진짜 이게 실전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저 코인 좋대 해가지고 샀다가 파는 그 수익을 떠나서 내가 진짜 이 시장에서 부딪혀보고 얘들이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체감해보는 게 진짜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진짜 현실적인 좀 그런 시각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더리움이 비싸고 느리대. 근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뭐 솔라나나 뭐 요즘 핫한 아발란체 이런 애들은 빠르고 저렴하대. 그리고 뭐 관련 디앱들이나 뭐 덱스 거래소 이런 데가 굉장히 괜찮대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거 사야겠다 라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랑, 그래?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본인이 써보고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 게 기본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근거의 매수는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방송시간 또 35분이 됐네. 너무 길었네요. 하모니 좀 가지고 싶네요. 여전히 이제 뭐 샌드박스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뭐 달라니아, 앨리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금화 만약에 하신 분들 좀 있으면 너무 막 급격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현금화 하면 이제 뭐 디파이에 넣어 두시던가 뭐 바이낸스에 뭐 예치를 해 두시던가 뭐 다 좋은데,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화를 해놓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반등 분을 좀 먹기 위해서 잘 안 넣어놓거든요. 왜냐면 넣어놨을 때 뭔가 그런 내가 급하게 유동성이 좀 필요할 때 뭐 안 될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은 넣어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이제 바이낸스에 딱 그냥 놔두는 정도? 이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사실. 왜냐면 도미넌스적인 이제 측면에서도 뭐 어떤 제 어떤 예상 범위를 벗어났고, 어떤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중국 시장의 어떤 후퇴, 그리고 뭐 레이어 1, 레이어 2, 그리고 메타버스, P2E, NFT,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플랫폼 코인들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변수로 작용해서 저도 이제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좀 관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제 계절이 바뀔 때가 이제 슬슬 된 것 같아. 이제 조금 추워질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가 이번 겨울에서 가장 추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쌀쌀해졌네? 하면 그냥 이제 뭐 전기장판 꺼내고 이불 두꺼운 걸로 바꾸고 걸려있는 옷들 좀 이렇게 두꺼운 걸로 다시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작업을 천천히 하는 거죠. 물론 겨울이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 무조건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너무 많이 참고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희망찬 더 길게 보시는 분들 영상 많이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이 관점들을 좀 희석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여러가지 이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